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상입니다. 유럽 쪽에서 들려오는 악재가 우리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6% 각각 오르면서 출발은 했습니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게 우리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이 장중에 꾸준히 들려오는 악재에 우리 시장도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3월에 강등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쏟아냈고 그리스에서는 노동계의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모두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융업종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융업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물도 크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오늘 맥 못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이 한 4%대의 낙폭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지지했던 프로그램 쪽에 이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큰 매물이 쏟아지면서 우리 시장을 더 약세로 이끄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포스코가 나란히 1% 후반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5% 급락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KB금융이 4%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제주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데요.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2.7%, LG전자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6%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4% 급락하고 있는데요.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일부를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1%대, KT가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4%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롯데쇼핑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8% 급락하고 있습니다. KTNG 역시 1.2% 내리고 있고요. NHN이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3.4%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속업계가 조금씩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좀 부진했는데 현대제철은 0.3%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1.8%, 현대건설이 1.6%, 삼성카드와 SO일은 나란히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봅니다. 포스코 ICT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3%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전체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2%대의 낙폭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 서울반도체가 1.5%, SK브로드밴드가 1.5%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1%, 동서와 다음이 1.3에서 1.4%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코 신소재, CJO 쇼핑은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레주가 3.4% 급등하고 있고요. 미래나노텍이 5.4%, 신화인터텍도 3.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이 많이 사고 있던 코스닥 시장 오늘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2%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현재 상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1.6% 정도 내리면서 오늘장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낙폭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네. 후반부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더 커지고 있는데 먼저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에 일관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580선까지 급락했습니다. 개장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저금리 발언으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면서 162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602선을 내줬고요. 차례로 1590선도 내주면서 15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모두 선물에서 장중 5천 계약 가까이 대량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압박했습니다. S&P가 한 달 이내에 그리스 신용 등급을 한두 단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57% 내린 158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전 중 하락 반전하면서 500선으로 밀렸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82% 정도 하락한 50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거래소 쪽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우리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선연물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선물 시장에서 나오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또 프로그램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한번 들려주시죠. 네,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현물 시장에서 2,678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선물 쪽에서도 장중에는 5천 계약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오늘 지수는 힘을 쓰지를 못했는데요. 외국인들이 2,67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매도세를 보이던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11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들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3,15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변화가 조금 있었네요. 기관이 장중에 매도 공세를 계속 펼쳐 나가다가 지금 후반부에 이 매물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사는 걸로 화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올랐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1% 정도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억 원, 2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들이 6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천 계약 넘게 매물을 쏟아냈고요. 개인 역시 2천 계약 넘는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프로그램 쪽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거래에서 1,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차익 거래에서 그나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 차익 거래 쪽에 매도 공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로는 이 1,007억 원 정도 현재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 상황 종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업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유럽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업종별 현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은행과 증권 등 금융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낙폭을 보였는데요. 특히 대형주와 중형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2%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기계업종도 2% 하락하면서 오늘은 의료정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약세장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어제 한 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대원전선이 이틀째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북핵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북 송정 관련주인 재룡산업과 선도전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합계 출산율과 신생아수가 2년째 하락세라는 소식에 오늘 유아용품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련 정책이 곧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령메디앙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QNS와 삼위각기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케어 관련주들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자로 LG와 SKT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관련주들은 선정 소식에도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 압박으로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인성정보와 메디포스트, 인포피아 등이 하한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지금 확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전에 저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CS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조선선제가 재상장 이후 닷새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정보통신이 사흘째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재작년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화본부 지분을 정리한 데 이어서 자회사인 한국정보거래소를 파산 처리하는 등 대규모 구조 조정에 따라 향후 실적 개선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원전선과 안암전자, 임팩, 이화전기 등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아시아 쪽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 쪽 상황도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 쪽은 상황이 양호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 아시아국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가 오전 중 약세로 마감됐고요. 또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좀 더 키운 모습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0.95% 하락한 110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엔고에 대한 경계심에 투심이 위축됐고요. 그간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오늘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해 종합 지수와 베트남 지수가 오르고 있고 대부분의 증시는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부동산과 은행주를 중심으로 전 업종이 골고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오늘 1%대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생 지수와 홍콩 H 지수도 약한 모습이고요. 대만 지수도 오늘은 1%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자 업종이 반락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시작과 끝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원 20전날인 1152원에 첫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주가와 반대로 가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오늘 환율 동향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6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악재가 다시 부각되면서 유로화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거래일보다 1원 20전 하락한 1152원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115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정오가 지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고 1160원대 중반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S&P가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는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고요.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역외 세력이 달러 매수세를 강화한 가운데 은행권도 추격 매수에 나서면서 환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오늘 10원 20전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1163원 40전에 끝을 맺었고요. 이어서 마감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5% 급락했습니다. 1587포인트를 찍었는데요. 1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1.8% 내리면서 50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5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수급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외국인의 대량 현 선물 동시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도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그리고 그리스 국채 발행 차질 가능성, 그리고 브라질의 지급 준비 인상으로 낙폭이 좀 컸고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금일은 부각이 되면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베이시스 악화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나오고 개인의 매수세로 지수가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통신 장비주, 대구북 관련주 등 극히 일부 테마주만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대형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4%대, KB금융도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금융주, 전기전자 가리지 않고 낙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낙폭이 컸습니까? 예, 금일 외국인의 현 선물 동시 매도세로 인해서 큰 낙폭을 보이면서 대형주들도 그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리스의 위기감에 대한 언급이 재차 불거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금융주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고요. 도선주 역시도 유럽세와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철강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철강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불안한 모습은 IT와 국내 시장의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기적인 추세에 다소 불안감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진 상황이라 시장 대응은 리스크 관리를 우선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좀 청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이 대형주들도 그게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조금 살펴보니까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는 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미국 증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경기 회복세는 아직 초기에 있으며 이에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저금리 지속 방침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사흘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재할인율을 인상한 FRB의 재할인율 인상 조치는 FRB의 은행 대출 정상화의 일환일 뿐이고 정책 기조의 변화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금융주와 기술주 등 대부분 업종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감소를 하는 등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 외로 부진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좀 주의를 요해야 할 요소로 좀 생각이 됩니다. 금일 밤은 미국은 이제 내구재 주문과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예정인데 호전된 투자 심리로 긍정적인 마감이 예상은 되지만 역시 상승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오늘 부진했습니다. 대형주도 많이 무너졌고요. 내일 업종별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투자를 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외국인 매도세와 1640선에서의 저항 그리고 글로벌 악재들이 재부각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글로벌 위기는 완화가 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과 주도주를 찾지 못하고 거래량 역시 부진한 점이 이어지고 있어서 취약한 수급 구조가 국내 증시의 급등락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수급에서도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좀 지지했지만은 방향성 없는 외국인 매매 동향이 금일처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550선 부근에서의 하방 지지는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 기관의 순환매에서 양호한 수급을 보이는 철강, 기계, IT, 자동차 등 업종에서 추가 하락 시에 단기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형주에 한해서 추가 하락 시에 단기 매매를 할 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권 신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1단계 물량에 대한 사전 예약이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예약분은 남성대 골프장 부지 중 2개 블록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350가구입니다. 전체의 50%인 1,175가구가 서울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와 서울 우선 공급 낙첨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물량 중 세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분은 1,523가구이며 나머지 827가구는 일반 공급분에 해당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90만 원에서 1,280만 원으로 잠정 책정돼 지난해 10월 공급한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분양가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의 62에서 6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약품을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탈세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14곳과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체 12곳 등 3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의약품에 대한 무자료 매출과 허위 세금 계산서 거래가 성행하는 등 관련 유통 거래 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며 국세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세금 계산서 추적 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도 펼칠 예정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세금 추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수출 감소 여파로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경상수지가 4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출은 전달에 비해 40억 달러 넘게 급감했으며 수입은 1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선박 수출 감소와 한파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여파로 상품 수지 흑자가 줄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계절적인 특성으로 1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였다며 2월에는 수출이 정상 궤도로 돌아온 데다 여행수지 적자도 줄고 있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광주고법이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3년여 만입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피가 1.6% 가까이 내렸고요. 코스닥은 거의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이 매물을 다 개인들이 받아내는 양상으로 시장에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자세한 장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